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은 코린이들이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매매 기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어렵다, 이렇게 해도 뭐 잘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선물이나 현물 거래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연습법이에요. 연습법. 이걸 연습하면서 본인의 매매를 발굴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절, 익절에 익숙해져라. 특히 손절에 더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산은 실패가 아니다. 자, 한 번 더 성숙한 매매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함정 카드를 내가 밟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 함정을 피해가면 되겠죠. 그 방법을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발자국 더 접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일단은. 자, 욕심 때문에 많이들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포모를 조심하자. 자, 포모라는 거는 뭐냐면 애매한 자리에서 나를 두고 갑자기 위로 쏘든 아래로 쏘든 갈까봐 급하게 내가 계획도 없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포모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포모를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먹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나 선물,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면 잡아먹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루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자리가 지나가면 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이 기본이 중요하고, 요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자, 기본적으로 초보들이 하려면 매매 이런 패턴에 대한 경험치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위에서 숏, 아래에서 롱.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밑에 찍었어요. 그러면 롱을 잡는 겁니다. 올라가죠.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위에서 볼린저 밴드 위에서 뭐 잡아야 돼? 반대로 숏을 잡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위에서 숏, 아래에서 롱.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대로 일단 매매를 해보세요. 자, 요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롱 잡았어요. 요 밑에를 찍었기 때문에 롱 잡으면 이까지 쭉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첫째, 분할 매매 하죠. 둘째, 손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코린이가 이거를 볼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차트를 어떻게 봅니까? 경험치가 없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치가 쌓여야 이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하려면 위에서 숏, 아래에서 롱, 이 방법으로 계속 하면서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손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손절을 해주고, 그거를 기억하세요. 볼린저 밴드 모양이 어떨 때, 거래량이 어떨 때. 그래서 그걸 경험치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몸에 새겨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초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고, 일반에서 중수로 넘어가고, 중수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자, 요게 기본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처음에 매매를 하려고 하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자, 분할 매수 해라. 자,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절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공포를 극복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손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제 내가 물렸잖아요. 여기서 롱 들어가가지고 지금 물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롱 들어가려고 하면 또 이렇게 내려갈까봐 공포심이 생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포심이 생겨서. 그 공포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손절입니다. 손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손절을 잘하면 내가 생각한 타점 요 조금 내려오면 손절 쳐버리면 손실 적잖아요. 공포심이 생길 거 없죠. 그래서 공포심이 없을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공포심을 극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거 하나 더 쓸게요. 지표 클릭. 아래 힘이 강한지, 밑 힘이 강한지. 자,
아래로 뻗쳐나가는 힘이 강한지 위로 뻗쳐나가는 힘이 강한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기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차트가 볼린저 밴드 중단선 기준으로 위에서 머무는 시간, 이 봉한계 5분이잖아요.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지 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지를 체크하면 돼요. 자, 여기 써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코리니의 매매법입니다. 자, 이걸로 매매를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경험치를 쌓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분할 매수도 해보고 손절도 해보고 익절도 해보고, 그리고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 예를 들어서 자,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계속 생각해 놓으시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빅쇼트가 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와르르 쏟아지죠. 대응이 안 돼요. 빅쇼트에 대한 대응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45,000 오면 손절해야지, 45,000 오면 손절해야지 계속 되뇌이세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 이 호가의 움직임을 체크해 주세요. 위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지 밑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지. 밑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매도세가 세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매수세가 세다라는 겁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매매법은 되게 심플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코리니들이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적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매매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매매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볼린저 각도 보는 거 뭐 그런 거는 이전에 다 설명했지만, 이 경험치가 없으면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요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대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대로 하면 엄청 빨리 늘어날 거예요. 이 옐런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39K까지 갈 수 있어요. 39K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코리니 매매법을 설명을 드렸죠. 설명드렸으면,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요 부분 있죠. 아래 팀이 강한지 위 팀이 강한지, 자, 볼린저 밴드 중단 기준으로 위로 본 개수가 많은지 아래로 본 개수가 많은지 한 1시간에서 4시간 기준으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페이지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구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빠진 게 뭐가 있냐면 돌파 매매를 안 넣어놨거든요.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면 다 망해요. 코리니가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네, 그래서 돌파 매매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 팀이 강하면 여기서 숏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미 한번 뚫린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코리니가 경험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 팀이 강한데, 자, 아래 팀이 강하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 아래에서는 롱을 잡고 위에서는 숏을 잡으라고 했죠. 이런 날에는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만 숏만 잡는 거예요. 응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래에서는 롱을 잡고 위에서는 숏을 잡는데, 이런 날은 반등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방금 익절한 이유가 다시 내려올 거라서 익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잖아요. 익절 안 했으면 다시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좀 보고 이제 다시 들어가던가 해야 되거든. 이게 400대까지 깨고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익절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위에 있을 때 숏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위에 올라가 숏 잡고 위에 올라가 숏 잡고 이런 날은 이제 밑에 힘이 너무나 강하니까 50%가 넘잖아요. 너무나 강하니까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숏만 잡는 걸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응용하실 수 있겠죠. 이거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자, 일봉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그날의 추세를 파악하라. 중단 아래 하방.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중단 위에 상방,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세요. 심플하게. 그 심플해서 경험치가 쌓이면 디테일해지고 복잡해져요.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봉으로 그날의 추세만 파악하는 거 하세요. 자, 일봉 들어가셔가지고, 자, 중단 아래네. 하방 추세다. 중단 위에네. 상방 추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포가 제일 좋아요. 옐런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파월이 암호화폐 리스크가 있다고 했어요. 파월이 FOMC 16일날. 그래서 오늘 뭐 테더랑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테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옐런이 오늘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라고 돼 있죠. 욕심과 포모 조심하자. 1층 일어나는 새가 잡아먹힌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확률이 높은 포지션에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딜을 해야 된다고요. 확률이 높은 포지션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자, 여기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중단 올라오면, 내가 아직 콜인인데 중단 올라오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빠지겠지. 내가 만약에 안 잡고 빠지면 아까우니까 지금 들어가야지. 이게 포모거든요. 남들 돈 벌 때 내가 돈 못 벌까봐. 그럼 그래 들어가면 이제 청산되고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연습해 나가야 돼요. 야, 이거 지금 찐반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농타면 또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봉이 몇 개 생길 때까지. 그래서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청산을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청산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사람들이 못해요. 손절이랑 익절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절을 못해서도 또 청산이 나는 경우가 있고, 손절을 못해서 청산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먹는 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막 BJ들 하는 거 보고, 야, 나 한 번에 1억 먹어야지, 한 번에 2천만 원 먹어야지, 나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한 번에 크게 먹어야 내가 맨징 가능하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조금씩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선물을 차라리 현물을 하시는 게 낫지. 손절이 안 되면 손절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익절보다 손절이 더 중요해요. 손절을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10번 벌어가지고 11번째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 10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10가지를 수도 없이 연습을 하세요. 생각보다 이렇게만 해도 50% 이상 승률 나옵니다. 무조건 50% 이상 승률 나옵니다. 이렇게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고, 세 달이 쌓이고 하다 보면 볼린저 밴드 모양에 따라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실전 매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는 조금 소액으로 하세요. 엄청 작은 금액으로. 그리고 돌파 매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돌파 매매. 내가 아직 나는 콜인이다, 매매에 대한 자신이 없다 하면 엄청 작게 들어가세요. 10분의 1 미만으로 들어가세요. 10% 미만. 그렇게 해서 익절을 내는 재미를 느끼세요. 그리고 손절을 하면서 내가 손절을 잘하는 익숙함을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익숙해지는 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수도 없이 몇천 수천 번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외워져요.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항상 보던 모양이 떠올라요. 그냥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외워지게 되면 점점 승률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100% 승률을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50% 이상 승률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거든요. 손절이 안 되면 선물을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자, 떨어지죠. 400에서 300선까지 아마 떨어질 거예요. 한 번 더. 저도 손절이 쉽진 않거든요. 손절이 제일 어려워요.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고수인데 손절이 진짜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위험한 자리에서 제가 들어갔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의 힘이 더 강하죠. 아래쪽 봉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자리라서 590에서 들어갔는데 슬리피지 나가지고 또 빠졌네. 이럴 때는 무조건 호가창을 봐주세요. 차트를 보지 말고 호가창을 먼저 보세요. 호가의 움직임을 보시고 빠른 손절을 해줘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손절 라인이 어긋나 버리면.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거 자꾸 미련 가지면 손절이 더 안 돼요. 물타기를 막 하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물타기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물타기는 내가 매매를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타는 물타기가 있고, 내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평단을 낮추는 물타기가 있는데, 전자든 후자든 위험한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 물타기는. 그리고 수면 매매 절대 하지 마세요. 수면 매매 하다가 제가 피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면서 매매하지 마세요. 고수 아니면. 저도 고수가 아니라서 자면서 매매를 애지간하면 안 해요. 수면 매매는 내가 진짜 나는 진짜 어디 가서든 돈 딴다. 비트코인은 나한테 있어가지고 ATM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수면 매매를 하세요. 그게 아니면 수면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나 무조건 들어가면 수익 보니까 비트코인은 나한테 있어서 ATM이야, 현금 지급기야, 이렇게 하면 수면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수면 매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작든 많던 작게도 익절해보고 많게도 익절해보고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얘가 나한테 ATM이 될 정도의 실력이 되면 매매를 하셔도 돼요. 수면 매매를. 왜냐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이 차트판이, 이 비트코인 현물판이 ATM하고 똑같거든요. 돈 복사해 주잖아요. 돈을 내가 매매를 잘하면. 근데 초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자, 지금 이제 30분에 미장 오픈 하거든요. 지금은 매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지표를 꼭 잘 보셔야 돼요. 미장 오픈하니까 갑자기 흐르거나 갑자기 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장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심리 지표를 보는 거예요. 심리 지표. 나스닥을 보는 이유는 경제 심리 지표를 보기 위해서 나스닥을 보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나스닥 떨어지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금리라든가 테이퍼링, CPI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에 다 반영이 되니까 나스닥을 꼭 보셔야 돼요. 일확천금을 벌 수 없거든요. 코린이가 일확천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하루에 10만원, 5만원, 3만원, 만원 치킨값 하나 벌어간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세요. 처음에는 오늘은 닭 한 마리만 먹자 이래가지고 치킨값만 벌어가세요. 그럼 치킨값 벌면 출금해야 돼요. 출금하는 습관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본질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본인께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본인의 매매법이 생길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방금 익절했잖아요. 제가 방금 여기서 익절했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죠. 이런 거 아쉬워하면 익절을 못 해요. 아이고 아깝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야 돼요. 아프리카 BJ 하는 것들 막 보고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간덩이가 커져 있단 말이에요. 와, 나도 저렇게 벌어야지. 야, 이건 내 10만원 벌어서 막.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보고, 이거 현실 매매는 그렇게 진짜 우리가 금수저 아닌 이상 몇 억 몇십억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돈 많아요? 못해. 금수저보다 흑수저가 훨씬 많잖아요. 현실 매매는 몇 억, 몇십억 이런 몇천 이런 거 아니에요. 10만원, 50만원, 30만원, 뭐 100만원, 100만원 벌면 그날은 올레야 올레. 100만원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하루에 100만원 벌면 잘하는 거예요. 엄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100만원 할 거야. 나 목표 100만원이야. 100만원 안 됐는데 더 매매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목표, 금액적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시간적 목표를 세우세요. 차라리 9시부터 12시까지만 할래?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뭐 10시부터 12시까지 할래? 그럼 손절이 나든 익절이 나든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시간 목표를 세우지 금액 목표를 세우면 결국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급하게 되면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이익을 봤던 것까지 나중에 싹 다 날아가거든요. 시간적 매매를 하세요. 금액 목표 매매하지 말고 시간 목표 매매를 하세요. 그럼 오늘 3시간 해가지고 3만원 벌었다. 그러면 시급 만원이잖아요. 이거 어디에요? 시급 만원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급 만원씩 받으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어딥니까? 욕심을 내지 마세요. 욕심을. 이거 돈 벌려고 내가 하는 건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세요. 이거 괜찮을까 저거 괜찮을까 계속 고민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중단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횡보하는 거면 중단에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중단에서 숏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초보 매매법, 코리니 매매법에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매매법이죠. 그래서 이제 코리니 매매법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볼벤 중단에서 하단까지 끊어먹고, 하단에서 상단까지 끊어먹고, 상단에서 중단까지 끊어먹고, 중단에서 다시 상단까지 끊어먹고, 이런 것들이 돼요. 나중에 코리니 매매법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콜인이라는 가정하에 저보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콜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자면 상단, 하단에서만 매매 매수를 하세요. 수익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롱런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선물시장, 현물시장은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거 지금 이거 추세를 한번 바꿔가지고 한 요 정도나 뭐 많게는 장대봉 나올 수도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옐런이 무슨 말 하면 지금은 본전 위에서 털어야 되잖아요. 세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대 양봉이 쫙 나왔는데 쭉 빠진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락장 시작인 거예요. 왜 올리냐면 세력 자기들이 털어야 되잖아요. 손해를 최소화해서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쫙 나온 다음에 그 장대 양봉이 내려가죠. 그럼 하락 시작이에요. 세력이 털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롱 잡으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나중에 짜실 수 있어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세력 평단이 47이면 자 옐런 하기 전에 쭉 올릴 거예요. 옐런 하기 전에 쭉 올린 다음에 옐런이 비트코인 노의 N자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양봉이 갑자기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닉셀 시작인 거예요. 세력이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손해 안 보고 던지는 거죠. 좋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세력이 지금 매집해 놓은 물량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빠지고 세력은 밑에서 패닉셀 진정되면 밑에서 아이고 개미들 다 죽었네. 이제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짜거든요. 이게 이제 세탁기 돌린다고 보통 많이 하죠. 불확실한 장에서는 그런 무빙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노가 나오면 이제 만약에 아웃인데 노에서 노 할 때 던지는 거예요. 노 할 때. 그래서 이게 경제 돌아가는 경제 동향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회의 일정이랑 그런 거를 제가 카톡방이나 관점 공유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영향을 안 미칠 때도 있지만 얼마 전에 14일 15일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피해갈 수 있죠. 이 뉴스를 계속 보면. 얼마나 저는 마음이 편해요. 포지션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려가는구나. 아이고 올라가는구나. 내마련하는 옵션 4개가 동시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내마련은 한 달에 한 번인가 있는데 하여튼 만기 4개가 겹치는 거예요. 만기 4개가 겹쳐가지고 4명의 마녀가 그 심수를 부린다 해가지고 내마녀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 꼽죠. 그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 날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등락폭이 엄청 커요. 자 내려 꼽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러다 갑자기 또 쭉 올린단 말이에요. 롱 잡은 사람은 손절해야 돼요. 지금 47K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고 다시 잡아도 되니까 손절해야 돼요. 롱 47K 깨지면 제가 관점에 손절하세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손절해야 된다. 왜 손절을 안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손해가 나는데. 왜 제가 관점 이거를 방송을 바쁜데도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47 깨지면 손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손절. 아까워도 손절해야 돼. 아까워도. 이 골로 간다니까요. 골로 간다고.